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 PD고요. 경일보 김성주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 현장이 어디였죠? 광명시 일직동 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 현장입니다. 붕괴 현장인데요. 이게 지금 벌써 한 2달이 지난 거죠.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장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아 있거든요. 여기가 통제돼 있고 이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리고 오늘 기사, 경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3개월 더 조사를 진행한다고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붕괴된 현장에 2차 붕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채우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주민분들이 받은 피해가 있어서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 현장 반경 50m 이내의 분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50m 밖에 있는 분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50m 밖에 있는 분들은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고 그 50m 안쪽에 있는 분들이랑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 교회나 프로지오는 길 건너편에 있어요. 저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뭐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보도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그 사고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부서졌던 거 지금 다 치우고 다시 지금 다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면은 지금 시설이 어디에 또 데미지를 입었는지 또 비어있는 공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확인하면서 채우는 작업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채워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일단 지금 이 일대 안전진단은 5월 말에 그 중간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최종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터를 메우는 작업도 7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주택 지역에서는 야간 작업이랑 주말 작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7월을 넘겨서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프로지오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몇몇 가구가 또 불안해서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몇 가구나 지금 안 들어와 계시죠? 지금 한 10여 가구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프로지오뿐만이 아니라 저쪽 주택지에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이 붕괴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평온했다가 갑작스럽게 한 3시 반쯤 이게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포인트도 알만하죠. 이게 지하에서 벌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언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질지 모른다. 광명시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지하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사실은 광명시 안에 있지만 광명시 자체에서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지 같이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근데 막상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재난안전문자를 보낸다거나 도로를 통제한다거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 역할인데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광명시는 정리하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에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전체 가구를 다니면서 서명을 받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좀 확실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역 생기는 거야? 그러네. 환풍구 생기는 거야? 그러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30대 된 너무 아파트,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대 된 아파트 들어가면서 저는 그 아랫집, 윗집, 옆집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공사,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없이 그런 이런 공사, 큰 공사를 한다는 게 진행해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위험이 없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본인도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그냥 아니 설명은 어렵죠. 설명 반대하는 뭐 주민이 맨날, 얼마나 아니, 많겠어. 맨날 하시는 분들인데 설명 정도 한번 해줄 수 있잖아, 공사하기 전에. 너무 이런 큰 대공사를 너무 빨리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리가 좀 저 2달이나 지났는데 네네.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교회 안에서는 근데 뭐 상황이 그런 거라 뭐
다들 이해는 하는데 이제 불편하긴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처음에 바로 복구를 못 했던 게 어쨌든 원인 진상 규명을 해야 돼서 네, 저기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게 아마 그래서 바로 복구를 못 했다고 들었거든요. 포스코에서는 이제 교회측으로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 진행했었나요? 포스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변에 여기 아파트하고 네, 건물 양지마을, 예, 요 양지마을 사람들하고 해서 근데 이제 가장 적극적이었던 건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이셨고 여기서 이제 주민위원회에서 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고 저희는 어쨌든 교회라서 막 그렇게까지 막 크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사고 나고 그 다음 주인가 포스코 분들하고 저희 여기 설계해 주신 그 교수님하고 오셔서 같이 이제 우선 1차로 육안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큰 뭐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정확하게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저 집안이랑 이런데 저기 검사하는 계측기, 그러니까 집안이 기울어지나 뭐 혹은 뭐 예, 예. 이런 게 생기는 계측기 심어놓고 그거 한 2, 3주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도 그리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 육안으로 보기에 저희가 봤을 때 큰 저희 교회는 요 집안하고 저 사고 현장하고 사이가 네. 좀 안반하고 흙이랑 같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했었고 학교 쪽이 저기 바로 옆에 학교잖아요. 네. 학교 저쪽 집안이 거기는 안반이 없고 흙으로만 돼 있어서 학교 저쪽 벽 쪽에 크랙이 가면서 위험해서 이제 저기다가 이제 펜스 둘러놓고서 학생들 운동장 접근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오히려 저희가 더 가깝긴 하지만 아. 그래도 사실 그 사이 저 집안이 조금 단단한 데라 돌이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안전한 편에 속한다고.